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코스메틱 덕후들, 코린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죠. 이제 CJ 올리브영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할 때 단순히 지금 현재 성과나 아니면 어떤 현재 진행하는 전략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면접 가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려면 이 기업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미래의 성장 동력은 뭔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올리브영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대체 어떻게 성장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올리브영 저희 학생들 계속 합격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고스펙이 아니어도 계속 합격하고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 자소서 상태 지금 어떤지 제가 쓴 자소서 직접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꼭 와주시면 취업에 대한 궁금증 100% 날릴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브영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이죠. K뷰티의 선두주자인 올리브영은 1999년에 국내 최초의 H&B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출발을 하면서, 그리고 약 25년 만에 국내 1360여 개 오프라인 매장과 글로벌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K뷰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화장품 유통시장은 백화점과 대리점 중심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사실 대형 뷰티 브랜드들만 살아남게 만들었겠죠. 오프라인 매장을 가졌거나 대형 어떤 공간에만 입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지금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서도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서 중소 인디 브랜드 뷰티 브랜드 전성시대가 왔다. 아무튼 그때는 백화점과 대리점 중심이었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어요. 화장품 가게 가보면 백화점 이런 데서는 브랜드별로 돼 있지 다양한 브랜드를 한 번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올리브영이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틈새를 정확하게 공략해서 화장품과 헬스케어 제품을 한데 모아서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서울 신사에 1호점을 냈어요. 여기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큰 매장인데, 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트렌디한 매장 분위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저 같은 이제 MZ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타겟을 한 건데, 저도 MZ세대 맞아요. 아무튼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어떻게 했느냐, K뷰티 전성시대가 찾아왔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CJ 올리브영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비비크림, 마스크팩 등 K뷰티 대표 제품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자 이를 발빠르게 매장에 반영해서 국내의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2010년대 중반이 정말 K뷰티 화장품 전성시대였어요. 중국에서도 그 큰 시장에서 따이공이라고 보따리상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화장품, 뷰티 제품들을 싹쓸이해서 현지에서는 2배, 3배 받으면서 팔고 K뷰티 전성시대였죠. 그런데 2012년에 CJ 그룹 내에서 블린빗 합병돼가지고 자본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국으로 매장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에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어디에 매장을 열었을까요? 글씨가 어느 나라 말이죠. 올리브영은 당연히 영어고, 여기 이거 한문이죠, 한문. 홍콩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CJ 올리브영은 보시면은 국내 1700여 개 매장과 연매출 4조 8천억을 기록하면서 K뷰티 유통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첫 매장을 개설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뷰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겨서 북미랑 유럽, 특히 영국 중심으로 이제 아모레나 아니면 비나우 같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CJ 올리브영은 K뷰티의 세계적 인기가 맞물려 있으면서 소비자 중심의 매장 경험, 소비자 중심의 매장 경험이 정말 올리브영에 특화된 워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트렌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단순히 판매처가 아니라 K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화한 올리브영이 주요 경쟁력은 뭘까요? 경쟁력은 저희 학생들이 계속 합격하고 들어오는 게 경쟁력이다. 훌륭한 인재들을 보냈으니까 CJ 올리브영의 차별성은 원스텝 뷰티 플랫폼, 이게 뭔지 이따 보도록 할 건데, 그리고 데이터 기반 상품 기획, 마지막으로 온 오프라인 융합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과연 원스톱 뷰티 플랫폼으로서 올리브영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화장품, 헬스케어, 새마을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한 곳에서 제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은 원래 이제 브랜드별로 돼 있으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브랜드별로 한 번에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스톱 한 번에 제공을 한다. 원래 이제 경쟁사였던 롭스, G스테일의 랄라블라와 달리 중소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약 1500여 개의 브랜드를 키우면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롭스하고 랄라블라는 전성기를 맞이한 느낌은 아니죠. 이제 많이 더 안 보이고 있는데, K뷰티 중소 브랜드를 발굴해서 히든 챔피언으로 키우는 CJ 올리브영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 자르트, 그리고 3C, 3C인가요? 화장품 브랜드 사실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런 브랜드는 CJ 올리브영을 통해서 성장한 대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상품 기획이 강점이라고 했잖아요. 뭘까요?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멤버십 회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B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링그린, 그리고 웨이크 메이크 같은 PB
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2030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유통을 넘어서 자체 컨텐츠를 창출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오프라인 융합이 이제 마지막 이제 강점인데, 이건 CJ 올리브영만의 독보적인 강점이에요. 2018년 론칭한 온라인몰과 오늘드림 당일 배송 서비스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접근성을 이제 보완하면서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 매출이 주춤했을 때, 그때 온라인 매출이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죠. 보시면은 2020년, 2021년 이럴 때 온라인 매출 비중이 커졌어요. 이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은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제품, 한 가지 사업 영역만 하고 가면은,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트렌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 사업 자체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적인 부분 또는 어떤 상품적인 부분에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체로서의 유연성과 디지털 전환 능력을 입증하면서 소비자 경험과 데이터 활용, 채널 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위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있던 기업들은 싹 다 IMF를 겪으면서 이제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면서 그 시기에 오히려 또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동종업계 기업들을 매수하고 하면서 지금 크게 성장했는데, 하지만 올리브영은 그 시절에 무슨 위기를 겪었다고 하기에는 역사가 짧습니다. 무슨 위기가 있을까? 메르스 사태하고 이제 팬데믹이 있죠. 자, 올리브영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에 메르스,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약 20%는 하락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이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질 수 없다. 이건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온라인 채널 강화에 나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 사업이 초기 단계였어요. 이제 모바일 웹과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 접점을 넓혔습니다. 이때 온라인 채널을 도입하면서 이게 디지털 전환의 토대가 됐고, 단기적 손실을 장기적 기회로 전환했죠. 이 메르스 사태를 예방주사로 맞았기 때문에, 사실 메르스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제 기억에 그때 뭐 강의도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런 게 기껏 해봐야 뭐 3개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짧고 굵게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을 잘해서 더 튼튼해져서, 어때요? 코로나19 팬데믹. 자,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단 더 큰 위기긴 했어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고, 특히 색조 화장품 수요가 줄면서 전체 실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마스크, 풀마스크 끼는데 색조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CJ 올리브영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메르스 때 우리가 이제 도입했던 오늘드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고민,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뭐가 생기는 거야. 저도 이제 뭐가 생겼었는데, 어차피 저는 이미 버린 피부라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 얼라이브가 이제 생동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잡혀 있으니까 거기 온라이브로 바뀐 것 같아요.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매출을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매출은 그 어려운 코로나 초기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쳤고, 2021년에는 2조 원을 돌파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CJ 올리브영이 위기 속에서도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유연한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낸 좋은 사례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이 기업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기업 분석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안에서 주요 위치, 어떤 방향성을 짤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리브영 취업을 떠나서. 자, 그리고 자,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는 이런 자연재해는 아니죠. 천재지변 막았지만, 근데 이제 겁없는 경쟁자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올리브영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와 뷰티컬리인데, 자, 다이소 어때요? 다이소는 원래 저가 생활용품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어릴 때 천냥백화점이라고 가면 다 1,000원짜리 이런 상품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유명했지만 최근 뷰티 카테고리에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올리브영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죠. 자, 대학마다, 왜냐면 이 다이소에서 이제 원래는 아모레퍼시픽,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브랜드는 안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입점하고 있어서 올리브영과 이제 어떤 구분점이 모호해졌죠. 다이소는 심지어 또 다른 제품도 많잖아. 다른 것도 보러 가고 화장품도 보러 가고 일석이조. 애초에 올리브영이 어때요? 올리브영이 다양한 브랜드 플러스 뷰티, 건강용품 이런 거 다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였잖아요. 다이소는 더 크게 묶는다 이거야. 엄청 넓게 만들어서 1,000원에서 5,000원대의 초저가 전략으로 다이소가 가보면 다 있습니다. 자, 아무튼 2021년부터 화장품 판매를 시작해서 네이처 리퍼블릭, 원래 더샘 같은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에 VT 코스메틱의 3,000원 앰플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2024년에는 드디어 대형 브랜드 LG생건, 아모레퍼시픽은 미모라는 브랜드가 들어왔죠. 이제 마치 저의 외모를 이제 표현하는 이제 단어 같은데, 어쨌든 미모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고품질 저가 뷰티 대명사가 되면서 유통 공룡이 되고 있어요. 2024년에 다이소 뷰티 매출은 무려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면서 CJ 올리브영의 중저가 중심 고객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더 크잖아. 더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뷰티컬리 어때요? 뷰티컬리는 CJ 올리브영과는 다른 온라인 중심의 K-뷰티
플랫폼으로 최근 급부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뷰티컬리는 이제 마켓컬리의 뷰티 전용 플랫폼이죠. 그래서 2023년에 론칭 이후에 빠른 배송, 이제 샛별 배송, 이름도 되게 귀여운데, 그리고 큐레이션으로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브랜드와 독점 상품, 비건이나 클린 뷰티 같은 걸 독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강조하면서 CJ 올리브영보다 개인화된 추천과 좀 더 맞춤형으로 추천하겠다, 그리고 트렌디한 상품 구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CJ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경쟁력이 약화될 틈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틈새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영도 틈새를 노려 들어왔잖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도 참여 기운다. 이게 올리브영의 악담이 아니라 모든 업계가 다 그랬어요. 뭐든지 제일 잘 나갈 때 틈새를 노려서 뭐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바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메일은 다 다음밖에 없었어요. 다음이 1등 하니까 배가 불러서 막 우표제 해가지고 기업들이 메일 쓸 때는 돈을 내게 했더니 이때다고 네이버가 치고 들어왔죠. 다음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은 계속 다음 쳐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1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올리브영이 과연 이런 1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악담은 아닙니다. 늘 그랬다는 거고, 올리브영이 이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경쟁력이 약화될 틈, 왜냐하면 뷰티컬리는 온라인 중심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올리브영의 오늘들인가 유사한 즉시 배송 경쟁을 벌이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래 성장 전략은 뭘까요? 올리브영은 대체 글로벌 H&B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 뭐를 잡고 있는가? 그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미래 성장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에요. 지금 K뷰티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인데, 다만 이제 뷰티 시장의 특징은 중국에 의존하던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북미나 아니면은 저기 유럽 쪽, 그쪽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CJ 올리브영의 가장 두드러진 미래 성장 동력은 글로벌 시장 공략입니다. K뷰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2025년에 어때요? 지금 미국 1호점. 여기 지금 올리브영 한국 같지만 외국 사람이 안 나오면 제주도 같아. 어쨌든 여기가 지금 미국 1호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 분들이 앞에서 사진에 있는데, 2025년에 미국 1호점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동남아와 유럽으로 매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 이는 단순한 매장 확장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옴니 채널 전략으로 현지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자, CJ 올리브영은 올리브영 글로벌을 통해 가지고 이미 150개국의 제품을 공급 중이고, 온 세계를 다 지금 들쑤시고 있어요. 150개면 북미 소비자의 40%가 30대라는 점을 활용해서 모바일 중심의 쇼핑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한국 본사 통합하고 CJ 대한통운, 그룹이 있으면 이게 좋아요. CJ 대한통운이 물류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잖아요. CJ 대한통운 미국 법인과의 협력으로 현재 물류망을 구축해서 배송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첫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앞두고 현지 트렌드에 맞춘 K뷰티 큐레이션을 제공하면서 중소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성장 부스터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성공 시 유럽 및 동남아 시장으로의 확장도 가속될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디지털 혁신과 옴니채널 역량 강화인데, CJ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했어요. 이를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죠. 옴니채널에서 이제 디지털 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 성장을 준비하겠다. 자, 2021년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23%로 상승한 데 이어서 2023년에는 오늘드림 같은 당일 배송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이제 AR은 증강현실이죠. 이걸 활용한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저도 한번 가상으로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개인화된 제품 추천으로 온라인 경험을 혁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추천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AI가 난리인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부분도 이제 AI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뷰티 쪽에서는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 올린 거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다 AI 기반에서 미래 성장 전략을 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강화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 MAU에게 맞춤형 제품을 제안하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요. 리뷰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를 통해서 소비자 니즈를 예측하고, 니즈를 예측해야 이제 물류적으로도, 또는 우리가 어떤 물량을 계획할 때 신제품 개발에도 반영할 수 있겠죠. 또한 2023년부터 도입된 도시명 물류 거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는 이제 수도권 당일 배송 커버리지를 70%까지 확대하면서 수도권 배송이 당일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한 건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속도를 자랑하면서 자, 옴니채널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면서 고객 충성도 또한 높아져서 추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이너뷰티와 헬스케어 시장 진출. 자, 아까 제가 코스맥스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 일단은 코스맥스도 포트폴리오에 다양했어요. 식품, 그리고 이제 바이오 다양하게 했는데, 건강, 사실은 이제 화장품과 먹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 CF 기억나세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무튼 간에 뭔가 건강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뭔가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바이오, 이제 건강식품이나 연계를 시킬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 같은데, CJ 올리브영은 화장품을 넘어서 이너뷰티와 헬스케어로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너뷰티는 보면은 건강하게 피부 건강을 위한 콜라겐, 히알루론산 같은 경구 섭취 제품을 의미하고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7천억 원에서 2025년 2조 원으로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자체 브랜드 PB로 콜라겐, 슬리밍 제품, 효소 등을 출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20에서 30대 헬시 프레저 트렌드, 즐기면서 건강관리, 건강해야 돼, 제발 건강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즐기면서 건강하겠다라는 어떤 트렌드를 헬시 플레저 트렌드라고 해요. 거기에 맞춰서 단백질 스낵, 저칼로리 음료 등 혁신적인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뷰티 중심 이미지를 넘어서 종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포지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중소 브랜드와의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뷰티 쪽이 중소 브랜드가 큰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나우 같은 기업도 2018년에는 매출이 7억 8억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수천억이 됐죠.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공을 지원하면서 K뷰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업은행과 협력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올리브영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신규 브랜드 육성에 나섰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CJ 올리브영의 플랫폼을 활용했고 중소 브랜드의 매출을 극대화했고 자체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모델이에요. 또한 유망 브랜드를 발굴하고 R&D 비용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기회, 수출 컨시어지 운영 등을 통해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맨드와 마녀공장 같은 성공 사례를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50개 이상의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중소 브랜드 매출 증가로 CJ 올리브영의 매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플랫폼 수수료 및 PB 협업으로 추가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CJ 올리브영은 K뷰티 유통의 선두주자죠. 사실 지금 저는 꽉 차있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수많은 업계, 수많은 기업들이 다리 차면 기울었다. 저는 그래서 2위 기업이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올리브영이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확고하게 선두를 유지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 매장의 중심 경험, 데이터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계속 더 이어나가야 되겠죠.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역량, PB 성공은 이제 올리브영이 단순 유통업체를 넘어서 트렌드 리더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